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LA 시간으로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이곳 LA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미국과 다른 6개국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그동안 서방 자유 선진국들이 주도했던 세계 질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G7은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이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네. 24일부터인데 이 LA 시간으로는 이제 아마 오늘 저녁이 돼야 네. 시작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출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24일 토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사흘간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이 G7 회원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서방 선진국들이죠. 서방 선진국에 이제 일본까지 들어가서 이제 7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건데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는데 어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이게 프랑스에서 열리니까 프랑스가 개최국이잖아, 호스트 국가니까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공식 성명을 발표해서 회의를 뭐 들어가야 공동 성명을 채택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될 텐데 회의를 하기도 전부터 이번에는 공동 성명 채택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아주 이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1975년에 미국이 주도해서 이 G7 정상회의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44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공동성명 채택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공동성명도 채택 안 할 거면 할 이유가 없죠. 전 세계 중요한 그 7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중요한 이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해서 합의를 하는 게 이제 이 G7 정상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G7 정상회의가 열리면 공동성명이 어떤 내용으로 채택이 되냐 이게 관심사인데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G7 정상회의가 생겨난 이래 최초로 공동성명 채택이 없는 그런 이제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너무나 이번 같은 경우 이견이 많아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그나마 자연스러운데 회의를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하기도 전에 공동성명 채택이 없다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정말 너무나 예상 바뀌고 좀 상식 바뀐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서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세계 질서가 이제는 사실상 붕괴 수준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이런 그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G7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회의가 시작하기 전부터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거는 네. 사실 이제 그 G7 정상회의라는 게 네. 정상회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이 G7 정상회의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걸 시인한 그런 그 이 발표로 보여집니다. 이 사실상 이 정상회의라는 거 G7도 있고 뭐 G20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상회의가 세계 주요 이슈를 결정하는 가장 유효한 그 결정의 장이었습니다. 유엔도 있죠. 유엔도 있지만 유엔은 모든 회원국들이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한 표고 뭐 어디 있는 그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국가도 한 표고.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국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동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니까 유엔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성이 되죠. 안보리가 구성이 되고 상임이사국들이 주요 이슈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는 비토,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보리에서도 중요한 이슈는 만장일치가 돼야지만이 결정이 돼서 안보리를 통해서 어떤 그 주요한 이슈가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요즘의 이 주요한 국제 이슈는 유엔이 아니라 다 정상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됩니다. G7이라든가 G20이라든가. 그래서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탑다운 방식으로 세계 주요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정상회의인데요. 이 정상회의 세계 정상들이 글로벌 시대라는 이 명제를 인정함으로써 이런 그 정상회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상회의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그런 현상이 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됐건 영국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뭐 중국이 됐건 또 뭐 아프리카 어느 국가가 됐건 간에 글로벌 이슈를 위해서 똑같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겠다. 그런 게 이제 정상회의에서의 어떤 중요한 덕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글로벌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국의 이슈가 중요하다. 미국이 우선이다. 아메리카 퍼스트. 이걸 내세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상회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아니 미국이 우선이고 미국 국민이 우선이지. 내가 미국 대통령인데 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가 따라야 되느냐. 이런 그 확고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G20이나 G7 같은 정상회의도 굉장히 지금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2019 G7 정상회의에서도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올해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공동성명 채택이 그러니까요. 무산이 됐지만 사실 작년도에도 네. 나머지 6개국은 공동성명을 만들어서 하자 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사실 했죠. 뭉개었죠. 그러니까 작년부터도 벌써 이미 조짐이 예, 맞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조짐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극단적인 결정이 내려진 거죠. 작년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그 캐나다에서 열렸습니다. 캐나다에서 6월에 G7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채택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목리를 부렸는데 그래서 G7 정상회의가 정말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그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도 그 당시 한창 관세 가지고 유럽 동맹국들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동맹국들 상대로도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당신들이 지불해야 될 정당한 또 돈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고유 철강 관세 부과 으름장 그리고 북다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 나토의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안보 동맹 깨트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 유명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미국에 무임승차했는데 안 된다. 유럽이 지불할 몫을 지불해라.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6개국이 그 당시에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6개국 정상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런 그 공동성명 채택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수준의 채택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그 6월이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1차 미북 정상회담 그것 때문에 캐나다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로 날아갔고 서명도 하지 않고 떠났어요. 서명도 하지 않고 떠났고 비행기 안에서 이 성명 G7에서 6개국 정상들이 합의한 이 성명을 자기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트윗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이 G7 정상들의 공동성명 채택을 완전히 잔치상에 죄를 뿌리는 경우로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자기는 이 공동성명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트윗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공동성명이 돼버렸고요. 6개국 정상들이 사실상 엄청난 모욕과 망신을 당한 그런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스틴 트루도 이 캐나다 총리 당시 그 개최국이었죠. 트루도 총리가 아주 분노해가지고 네. 동맹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동맹을 모욕했기 때문에 보복하겠다는 얘기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정신이 번쩍 들고 실망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그 사진이 아마 지금 기억나세요? 예,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고 나머지 6개국 정상들이 다른 지도자들은 다 책상에다가 이렇게 손대고 몸을 숙이고 그 장면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다 그렇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네, 참. 지난해. 바로 그 사진이 바로 그 G7 그 네. 캐나다에서 열렸던 정상회의였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6개국 정상들이 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트럼프 네. 대통령에게 정말 망신을 당한 그런 회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G7 정상회의가 이제 프랑스에서 열리는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죠. 또다시 망신당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예 공동성명을 포기했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공동성명 포기가 미국과의 이견 때문, 그러니까 미국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게 맞다. 아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때문에 아예 이번에는 공동성명 채택 그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 초안을 내봤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 안 할 테니까
못하라냐 이렇게 마크롱이 아주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공약을 밀어붙일 때는 아무도 못 말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다른 나라 정상들이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국내 공약, 그 국내 공약이라는 얘기는 결국 미국 내 자신의 지지자들,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아무리 세계 정상들이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아무도 못 말린다. 이런 얘기도 마크롱이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이란 핵합의 파기, 원상복귀, 뭐 무역 전쟁 되돌리기 이런 것 등이 하나같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지부동이어서 이런 거 논의하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뭐라 그럴까 솔직한 면은 있지만 마크롱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G7 정상회의가 한계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한 그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세계 주요 이슈들이 결정이 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계점에 노출이 돼 네.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한 이 네.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예. 대통령이 스타일을 바꿀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뭐 캐치프레이즈가 아메리카 포스트 아닙니까? 그거는 뭐 아마 본인이 재선을 하건 뭐 내년에 물러나건 하여튼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변함없을 겁니다. 아메리카 포스트. 그래서 아메리카 포스트를 내세우는 한 G7이나 G20에서 다른 나라들과 합의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그 뉴욕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네. 폭락세를 다우가 지금 보이고 거의 있는데 480포인트 떨어졌나요? 떨어지고 있죠. 네. 거의 500포인트까지 예. 막 떨어지려고 저 그러네.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난하면서 지금 다시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에게 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연준 의장으로서 행동에 나서지 않느냐 지금 다시 한번 강조. 제롬 파월이 미국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또 제롬 파월을 질타했고요.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 예, 그래서 세계 주요 이슈들을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해결하자는 이 정상회의 취지와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 정상회의가 자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철저합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이익을 위해서,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이익을 위해서, 영국 총리는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의 이제 리더가 테레사 메이에서 이제 바뀌었죠. 바뀌잖아요. 쌍둥이? 쌍- 네. 트럼프 대통령 쌍둥이요. 존슨 영국 네. 총리로 바뀌니까 영국도 이제는 네. 미국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G7 정상회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중국이죠.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미국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세계 리더 역할에서 지금 한 발 빼고 있는 이런 상황을 노리고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라는 것. 그 중국으로부터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거쳐서 북극까지 이어지는 1대1로 정책을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 한다면 그럼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라도 우리가 해서 뭔가 활로로 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대1로에 많은 세계 국가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지금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이 1대1로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거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대서양 동맹, 미국과 유럽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지금 대서양 동맹이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지구촌의 질서를 유지해오고 이끌어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 그 나토의 분담금을 증액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란 핵협정 이걸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했다가 이게 깨졌고 구글과 아마존 같은 미국 IT 대기업들에 대해서 유럽이 지금 디지털세를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논의가 돼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맞게 알아서 우리가 가겠다. 너희들하고 상의하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거든요. 이란과의 문제도 미국이 알아서 할게. 왜 우리가 이란 문제를 너네들하고 상의하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 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상회의의 이 모습이 좀 퇴색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서 더욱더 이 정상회의가 완전히 좀 흐지부지해지는 상황으로 갈지 그러니까 뭐 그런 미국의 G7 정상회의를 만들어 놓고 네. 트럼프 때에 와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좀 있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근데 이 세계가 그렇다고 해서 각자 따로따로 놀기에는 이미 경제라든가 이런 번이 또 하나로 하나로 돼 있기 다돼 때문에 있으니까. 아마 G7 정상회의가 뭐 유명무실해진다고 하면 그걸 대체하는 또 다른 어떤 방식의 소통이 어떤 그 형식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시대가 시대니만큼 지금은 트럼프식의 어떤 이런 대응이 어느 정도 먹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런 시대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니면 몇 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바뀐 같습니다. 게 참 많아요. 네. 새롭기도 하고 참 묘한 세상을 그러니까요.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